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놀이의 영역에 있던 게임이 이제는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또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게임이라고 하면 퀘스트를 깨는 것과 같이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의 게임 트렌드는 꼭 무언가를 무찌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며 의미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게임 안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생일 파티나 결혼식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생활의 일부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면 게임은 이제 가상세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최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단어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온라인 가상공간 오아시스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초현실 디지털 사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옮기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가상의 온라인 공간인데요. 단순히 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내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벌고 옷과 신발을 사는가 하면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만나 콘서트장에 가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우선 게임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기존 소셜미디어를 대체해버릴지도 모르는 위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SNS의 강자인 페이스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기반 SNS 호라이즌 역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들고 있고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크게는 두 개의 진영, 즉 SNS 사업을 하던 회사들과 게임 사업을 하던 회사들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로블록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메타버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꽤 오래전인 2003년 출시되었다가 지금은 망해버린 게임인 린든랩사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1992년작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를 읽고 영감을 받은 필립 로즈데일이 2003년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겨 만든 PC 게임인데요. 아바타를 만들고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사이버 머니를 벌 수도 있고 이 사이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까지 가능해서 자유도 높은 게임으로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자유도로 인해 세컨드 라이프 속 사회는 아바타끼리의 살인, 린든 달러를 실제 달러로 교환해 버리는 온라인 도박, 아바타 성추행과 총기 판매 등 가상세계 속 각종 불법이 난무하면서 점점 질서를 잃어가다가 2000년대 후반 소셜미디어 열풍이 불고 스마트폰 게임이 쏟아져 외면받으면서 결국 망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라이프는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게임 속 메타버스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0년 3월 발매된 게임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포함한 닌텐도 실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그야말로 글로벌 히트작인데요. 온라인 공간 속 무인도에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낚시, 곤충 채집, 가드닝, 집 꾸미기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 이용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와 유사한 일들이 게임 속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후보는 동물의 숲 내에 바이든 섬을 개장하고 선거 캠프를 마련해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홍콩 시민들은 2019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동물의 숲에서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문구로 집 앞마당을 꾸미고 검은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노란 우산과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은 게임에 그다지 흥미가 없던 사람들까지 가상의 숲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게임이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메타버스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스사의 3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유독 한국에서 흥행이 저조했지만 북미와 유럽 같은 나라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형태의 게임이지만 2020년에는 파티로얄 기능이 추가되어 메타버스의 개념을 극대화했는데요. 파티로얄은 아바타들이 자유롭게 가상 공간을 어슬렁거리며 놀 수 있는 소셜 공간으로 플레이어들이 친목 활동을 하면서 콘서트와 영화를 관람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포트나이트 안에서 열리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무려 1230만 명이 접속해서 게임 안에서 춤을 추고 날아다니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에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고, 파티로얄에 참가한 수많은 게이머들은 새로 나온 BTS 안무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파티로얄 안에서 그야말로 파티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관심을 갖는 게임 속 메타버스, 아직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게임으로만 보이시나요? 이러한 공연이 포트나이트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가장 핫한 게임 로블록스에서도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2020년 4월에는 레이디 가가와 같은 뮤지션들이 모여 공연을 하고 코로나 기금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고, 11월에는 래퍼 릴 나스 X가 로블록스의 가상 콘서트 무대를 통해 새 싱글 할리데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이용자는 매년 급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나가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사용자가 3배 이상 증가해 2020년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로블록스 유저라고 해서 초통용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거기서 그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는 하나의 게임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에 내 분신인 아바타가 존재하고, 이 아바타를 가지고 유저들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의 게임을 다른 유저들과 함께 즐기는 형태의 오픈월드 게임 플랫폼이자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개발 도구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유저가 게임을 만들면 회사 측에서 서버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퀄리티가 높은 게임은 유료로 판매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유저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 게임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무려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 이 중 40만 명은 전업 개발자로 아바타가 되어 로블록스 게임 속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단을 밟고 빠르게 탑을 오르는 어드벤처 게임 타워 오브 헬, 심즈와 비슷하게 집을 꾸미고 펫을 키우는 게임 입양하세요, 다양한 맵과 무기에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귀여운 FPS 게임 아스날까지, 이외에도 로블록스 안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5천만 개 이상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게임 제작 외에 여러가지 다른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는데요. 로블록스에서 모든 활동은 로벅스라는 게임 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디자인하는 것도 돈을 버는 일이 되는데요. 자동차에서 배경화면까지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템 제작을 통해 로블록스 내에서 수억 원대 수익을 내는 10대 창작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로블록스 내에서 10대들은 이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메타버스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유치받기도 했고, 2021년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을 유발한다는 엮이는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MZ세대들의 놀이터일 수도 있지만, 통신 속도, 그래픽, 클라우드와 AR, VR 관련 기술이 일제히 발전 중에 있고, 이 기술들이 더 발전할수록 메타버스가 구축한 가상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은 점점 더 커져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놀이부터 취미활동, 그리고 생계를 위한 업무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믹스되는 새로운 세상, 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